있습니다. 제한된 재정과 인력 여건 속에서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시정의 우선순위에 따라 기능을 재배치하고 정책별 추진 체계와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은 민선 9개 핵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변화된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조직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편 계율가 되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선 9기 핵심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현재 19개국 체계를 18개국으로 조정하여 1개국을 감축하였습니다. 유사하거나 실국에 분산되어 있던 기능은 정책 간 연계성과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서 통합 조정하고 조직 운영 효율화를 통한 시민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민생을 좀 더 가까이 챙기기 위해 시민 안전과 노동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는 조직과 책임 체계를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전체적인 조직 규모는 간소화돼 인공지능 행정 혁신과 인공지능 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 분야는 기능을 전략적으로 보강하여 정책 추진력은 높이도록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편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편 방향은 인공지능 대전환, 안전한 도시, 미래산업 혁신, 민생경제 회복, 시민 주권과 노동 존중이라는 5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신설되는 인공지능 혁신관과 미래 전략실을 중심으로 행정 혁신과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안전실에 24시간 재난 대응 체계를 보강하여 상황 관리와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실과 기업지원국은 미래전략실로 통합하여 산업의 혁신이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은 민생경제국으로 개편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회복과 생활 밀착형 경제정책 추진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국을 신설하여 시민 참여 그리고 또 공동체, 노동, 청년과 대학 그리고 교육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구별 개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무경제과학부시장 명칭을 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여 시정 전반의 정무적 조정과 대외 협력과 소통 기능을 총괄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변인은 정책 메시지와 시정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격상했습니다. 기획조정실에는 인공지능 혁신관을 신설하여 인공지능 정책 기획부터 시민 서비스 혁신과 행정 전반의 인공지능 활용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혁신 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 전문가와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행정 혁신에 적극 활용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은 안전대응 담당관을 신설하고 재난종합상황실 기능을 확대하여 24시간 상황 관리와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과 기업지원국은 미래전략실로 통합하였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국방 등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지원, 창업, 투자유치 기능을 하나의 체계 안으로 연결해서 인공지능 전환을 통해 기업 경쟁력과 지역 산업의 성장 기반을 함께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은 민생경제국으로 개편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회복에 행정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온통대전 2.0 추진 TF를 신설하여 복지, 청년, 교통, 문화 등 다양한 정책을 하나로 연결하는 대전형 상생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사회국을 신설하여 시민 참여와 노동, 청년과 대학 그리고 교육 기능을 함께 추진하고
관련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관광국과 체육관광국은 문화체육관광국, 의료관광국으로 재편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문화, 예술, 관광과 체육 기능의 연계성을 높여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료관광국은 응급의료와 공공의료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는 지역 의료 안전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국과 녹지농생명국은 기후 환경 녹지구로 통합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대기, 물환경, 녹지 정책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국과 철도건설국, 도시주택국은 기능을 재조정하여 철도국은 교통국으로, 건설, 도로, 주택은 건설주택국으로, 도시계획, 재생, 정비는 도시국으로 각각 재편하였습니다. 다음은 개편한 조직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 개편안은 18개 실, 국, 본부 체계로 마련되었습니다. 핵심 분야의 기능을 재배치해 실국별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민정국이 핵심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입법 예고와 자치법규 법제 심사를 거쳐 8월 12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8월 중에 시의회 심의 의결과 후속 자치법규 정비를 거쳐서 8월 31일자로 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단순히 기구의 명칭이나 소속을 바꾸는 데 그치는 개편이 아닙니다. 변화된 정책 환경과 행정 수요에 맞춰서 기능을 재조정하고 민정국의 핵심 정책을 안정적이고 또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 시행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부서별 기능과 책임을 명확히 해서 개편된 조직이 빠르게 안착해서 실질적인 정책 성과와 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손을 들고 소속, 성명과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경제 이태리 기자님. 폐지되는 거 보니까 대전 충남 행정통합준비단이 폐지가 된다고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충남도는 행정통합하고 충청 권해변화 그런 거 연계하는 행정통합 균형 성장국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거든요. 대전시도 이거를 실국으로 통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없애는 건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통합 준비단은 대전 충남 행정통합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해서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설정 조직이 되겠습니다. 개청 준비라든가 또 인사, 조직, 재정 통합 그리고 또 관련 공부 그리고 시설물 정비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 통합 준비단을 구성을 했었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행정 통합은 시민 공감대와 그리고 또 주민 의사 확인 그리고 또 충남도와의 협의를 통해서 충분한 사전 절차를 또 앞으로 이행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의 조직 개편안에 보시면은 충청 메가시티 기획단에 통합 기획팀을 설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충남도와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분? 네, 연합뉴스 박주영 기자님.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행정통합 준비단이 폐지되고 그러면 메가시티 기획단의 그 하나의 팀 내로 격화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격화라기보다는 기능을 계속 팀 단위로 축소를 해서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통합에 대한 의지가 좀 이렇게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일단은 단위 팀으로 축소가 된 거는 아닌 거죠? 예.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충남과의 행정 통합은 주민 공감대 형성과 그리고 또 충남도와의 밀접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총합기획팀에서 추정하더라도 큰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트뉴스 한지혜 기자님. 비즈니스 한지혜 기자입니다. 그 개방형직이 운영 계획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타 시도의 경우 이미 그 AI 혁신관 같은 그런 역할의 자리를 그 개방형직으로 운영하면서 전문성을 조금 확보하고 있는데 이 AI 혁신관 개방형직으로 혹시 운영되는 건지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그 이유와 좀 기대 효과가 무엇일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그럼 기조실장께서 기조실장입니다. 아까 저 원전번에 좀 답변 드린 것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행정 통합에 대한 의지가 좀 조직도 축소되고 격화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준비단은 실제 법이 통과되고 나서 실행되는 걸 전제로 해서 준비단을 국단위를 만들었던 거고, 이번에 저희가 그 기조실 내에 그 메가축전 기획단을 만들면서 팀단을 하지만 그 시정 전반에 거쳐서 조정하는 업무를 기조실에 하기 때문에 기조실에 그 역할을 둔 거고요. 그래서 역할을 축소한 건 아니고 지금 기획 단계이기 때문에 그 팀으로 해서 기조실에 설치됐다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AI 혁신관 물어보셨는데 그건 아직 이제 인사 운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없고요. 그 이제 개방형으로 할지 여부는 저희가 이제 조직이 확정되면 저희 일반직할지 개방형 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새로 만드는 또 그 관만 있는 게 아니고 밑에 이제 AI 서비스 담당관 새로 만들기 때문에요. 어떤 자리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아직까지 최종 결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분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합투데이 정보인 기자님. 네, 연합투데이 정보입니다. 건강예술 관광과 체육관광계는 본래 중앙부처와 균형에 따라 잘 배치한 것 같고요. 다만 트램 기능은 그동안 이제 계속 전담부서를 했지만은 도로 기능과 유사하고 도로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도로 건설하고 같이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고요. 또 특히 건설 주택국으로 했는데 주택의 기능은 그동안에 도시계획 정비 재생 쪽하고 상당히 밀접한 특히 주택 건설은 각종 심의, 통합심의나 이런 거하고 도시 계획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로를 건설하는 부서하고 묶은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재조정하는 것은 어떤지 의견을 제기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 주신 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기능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 계획과 재생, 정비, 토지 정보를 함께 맡아서 도시 공간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도시국으로 묶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말씀 주신 건축과 또 주택, 도로, 보행 기능은 건설 주택국에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 시설 중심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묶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의회 보고를 하고 그리고 또 의견 수렴 절차를 또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그 검토 과정에서 이렇게 검토토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